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GDP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GDP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GDP가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거시경제는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한순간에 어떤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임팩트에 의해서 어떻게 순환 과정을 가져가는지 그거 갖다가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사를 얘기할 때도 이런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돌돌돌돌돌돌 굴러가는 상황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GDP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는 GDP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는 GDP의 이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GDP를 계산하기 전에 이제 보시면은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자, GDP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모두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을 다 더한 것. 자, 그거는 바로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국민 총생산, 아니면 부가가치를 다 합하든지, 그죠? 앞에 방법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제 GDP인데, 자, 이걸 갖다가 생산을 했으면요, 그 생산에 투여되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노동력을 투여했으면은 임금을 받는 것이고, 자본을 투자했으면은 이윤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지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생산되어진 것을, 그죠? 생산된 것, 이걸 갖다가 거기에 기여한 것만큼 분배를 해줍니다. 그럼 분배받은 것을 모두 더한 것이나 똑같겠죠. 그럼 분배받은 것을 뭐 합니까? 각자 분배받은 것을 지출을 하겠죠. 그죠? 한 나라 안에서 지출된 것을 다 더한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경제 주체 누굽니까? 크게 이게 셋으로 나눈다 했죠. 가계, 기업, 정부. 그죠? 가계, 기업, 정부 크게 이 사람들이 소비한 것, 지출한 것을 다 더하면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지출되어진 걸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뭘 뜻하냐면요.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 전체 GDP를 구한 것. 그럼 생산한 것을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분배받은 것 측면에서 전체를 다 더한 것. 그 다음에 분배받았으면 그럼 뭐 합니까? 그걸 갖다가 소비를, 지출을 하겠죠. 그럼 지출 측면에서 다 더한 것. 어느 측면에서 계산해도 모두 똑같은 합이 나온다. 왜냐면은 생산한 것을 분배받고 분배한 것을 지출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경제에서는요, GDP를 갖다가 이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한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계가 지출하고 기업이 지출하고 정부가 지출하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걸 갖다가 우리가 GDP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GDP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먼저 보지 마시고요. 저를 먼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갖다가 분배를 받아서 지출을 한다.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경제 주체, 한 나라 경제 안에서의 지출이니까는 3경제 주체, 가계가 지출한 것, 기업이 지출한 것, 정부가 지출한 것. 그죠? 이걸 다 더하면은 전체 GDP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GDP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 영토 안에서만 생산된 거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대한민국 GDP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생산된 것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항상 소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소비하고, 메이드 인 USA도 소비하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여러 군데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GDP,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생산된 것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소비한 것 중에서, 지출한 것 중에서 수입품에 대한 거,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수입품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 빼주고, 정부도 수입품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분을 빼줍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출하지 않고 이걸 수출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수출품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 되겠죠. 수출품에 대해서 더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GDP가 우리가 계산이 되어져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가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그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수출한 거, 그죠? 수출한 거, 우리가 소비하지 않았지만 수출한 거.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한 거를 갖다가 전체 대문자 M을해서 빼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 GDP를 계산하는 거 자 정리합니다. GDP는요 결국 뭡니까? 가계의 지출 플러스 기업의 투자 지출 플러스 정부의 지출 플러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거실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쓰여져요. 자, GDP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한 것, 한 나라 경제 안에,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한 것인데 생산 측면, 분배 측면,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계산해도 모두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출 측면에서 계산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지출이라는 것은 한 나라 경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3경제 주체가 지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면은 가계에 지출한 거, 기업이 지출한 거, 기업이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근데 우리가 지출하지 않은 것, 그죠? 우리가 생산했지만은 수출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 중에서 수입한 것. 요걸 두 개를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한다. 그래서 GDP는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정부의 지출, 경상수지로 구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거실을 하는 매 순간마다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GDP와 GNP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GNP를 GDP로 바꿀 것이냐. 자, 요걸 계산하는 거 가져가야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GDP라는 것은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한 것이고 GNP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도 생산한 것까지 다 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영토 아닙니다. GDP겠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GNP로 호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생산한 것은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대외 지급 요소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외 지급, 외국인들에게 지급되어진 요소 소득이다. 대외 지급 요소 소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국민인데 자, 지금 GDP를 GNP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는데 어때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생산한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 생산했다? 그건 GNP를 계산할 때 더해줘야 되겠죠. 이것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수취한 요소소득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래서 대외 수치 요소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GDP를 GNP로 바꾸려면 자,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된 것만 다 가져간 거죠. 근데 GNP로 바꾸려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외국인에 대해서 생산한 거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산한 것을 더해줍니다. 대외 수치 요소소득은 더해주고 대외 지급 요소소득은 빼면 된다. 그러면은 GDP가 GNP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치가 그죠? 벌어들인 것이 지급한 것보다 더 크다. 자, 그럼 GNP가 클까요? GDP가 클까요? 수치 벌어들인 것이 지급한 것보다 더 크다면은 GNP가 더 크게 되겠죠. 반면에 지급되어진 것이 더 크다면은 이 부분이 더 큰 거예요. 이거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GDP가 더 커지겠죠. 요거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GDP, GNP 할 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GDP라고 하는 건요. 그야말로 GDP라는 것은 그로스예요. 그로스. 토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GDP가 가장 큰 나라는 어딜 것 같습니까? 일단 인구가 많고 또 땅덩이가 크면은 GDP는 커지겠죠. 그로스의 개념이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중국하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또 잘 살아야 돼요. 그죠?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GDP는요. 미국이 항상 1등이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었다가 이제 중국이 쫙 올라왔죠. 그래서 중국이 2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GDP가 크면 다 잘 사느냐? 잘 산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경제체제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잘 산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지출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역량이 크면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소득이 얼만큼이 있느냐, 각 국민들마다. 근데 중국이 잘 사느냐? 인도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벌써 13, 14억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뭐 우리나라 뭐 5천만보다 많아요. 하지만은 잘 사느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나라의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바라볼 때는요. 인컴으로 이제 바뀝니다. 인컴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우리가 한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프로덕트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가격이 개당 10달러였어요. 그래서 20만 개를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그죠? 벌어들인 돈 가지고 우리가 쌀을 수입을 해와요. 쌀은 예를 들어서 톤당 50달러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을 수입해 올 수 있습니까? 자, 한 20이니까 한 4톤 정도를 4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2011년 똑같이 반도체를 20만 개를 생산했어요. 20만 개. 프로덕트는 똑같죠. 근데 이때는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5달러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쌀을 수입한다고 봅시다. 쌀은 그대로 50달러예요. 50달러. 그러면은 몇 톤을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처럼 4만 톤을 생산은 똑같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4만 톤을 수입해 왔는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푹 떨어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4만 톤까지 못하고 2만 톤밖에 수입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프로덕트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뭐냐면은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조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득 수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소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요. 바로 이 교육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인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GDI를 사용하게 돼요. GDP에서 국제 교육에 따른 여러 가지 무역 손익 갖다가 계산하면은 GD 인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GDI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GDI는 뭐예요? 그 나라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느 나라가 잘 사느냐 할 때는 그 나라 영토 안에 뭐 외국인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죠. 그래서 GNI를 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죠? 얼마나 소득 수준을 갖느냐 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또 어떻게 해요? 1인당으로 나누죠.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얼마큼의 소득을 갖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1994년 개정 SNA, 그죠? 시스템 오브 내셔널 어카운트에서는요. 지금 결정하긴 뭐냐면요. GDP는 생산의 지표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소득의 지표로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1인당 GNI.
그죠? 이걸 사용한다. 1인당 GNI.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GDP. 그죠? 그 다음에 소득에 있어서는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당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인당 GNI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 갖다가 여러분 비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국민계정,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계정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건 굉장히 간략하게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뭐 피용자 보수, 피용자 보수가 뭘까요? 말만 어렵게 해놨는데요. 이 임금이에요. 임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분배받은 GDP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GDP 생산의 측면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민간, 정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뭡니까? 각각의 주체별로 바로 얼마큼을 지출하느냐.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가 지금 돼 있죠. 플러스라는 것은 지금이 많을까요? 수치가 많은 걸까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지급된 거, 수치된 거, 그죠? 근데 이게 더 많으니까는 플러스가 나온 거죠. 그러면 GNP가 더 클까요? GDP가 클까요? 자, 이때는 GNP가 GDP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죠? 지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GDP가 더 크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요소, 국민소득 구성요소를 보면요. 지금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1차, 2차 산업탄 중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주체별로 지출을 보면은 민간, 가계 지출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임금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 이 정도는 뭐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제 GDP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통계청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지고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역시 미국이 1등입니다. 그죠? 미국이 GDP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그쪽 인구 많으니까 우리가 10위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제 브라질, 캐나다 왔다 갔다 해요. 스페인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인당 GNI 그죠? 1인당 GNI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면은 일본의 1인당 GNI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힌트 가르쳐 드릴게요. 3만 달러는 넘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3만 달러면요 거의 4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진 않겠죠. 그럼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그냥 서로 난리치는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이런 게 바로 1인당 GNI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보통 상위권에 들려면요. 한 8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3만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인당 GNI가 8만 이상은 넘어줘야지만 이제 뭐 잘 산다. 1위권 아니다. 상위권이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은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다 이제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결국 복지 정책을 쫙 누립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이 뚱뚱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치면요, 국민 총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8만 선까지 쫙 올라가고요. 미국이 6만 선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3만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옆에서 깔딱거리는 바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선으로 돼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이게 환율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달러의 가치,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로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환율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3만 선이면요. 일본은 4만 5천 정도 지금 엔화의 가치가 또 여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4만 5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일본의 소득 수준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중국을 나눴습니다. 중국은 아직 10,000불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목표가 경제를 선장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을 10,000불을 넣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이라기보다도 가장 근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제 9,000대까지 올라왔고, 지금 북한의 통계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관에 의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NI가 3,6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북한의 1인당 GNI는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3,500에서 4,000 사이다. 원화로.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거는요, 한 145만 원에서 146만 원. 3,500만 원대 145만 원. 자, 이건 물론 물가 수준하고도 고려가 되겠지만요. 여하튼 그 정도 수준의 GNI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GNI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소득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큼 잘 사는 나라인지 이제 비교가 가능하시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인도가 2,000달러가 안 돼요. 아까 GDP는 그렇게 높지만요. 전체 10위권 안에 들지만요. GNI는 1인당 GNI는 2,00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이제 그 인컴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죠.